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연결과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는 그냥 12년 차 직장인이고요. 한 회사에서만 12년을 일을 했습니다. 일개미였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뭐 사연 덕분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뽀짝뽀짝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둘을 기르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들 쌍둥이에요. 죽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감사한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면 좀 진심이 와닿을까 생각하다가 이 한마디로 제 이야기를 조금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리움을 놓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살면서 위대한 일은 모두가 다 그냥 잡무에서 나오는 것이고 회사를 하다 보면은 모든 위대한 일은 막 내가 대단하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막 움직여서 그 잡무들이 연결돼서 위대한 성과 같은 것도 탄생된다 뭐 이런 교훈들을 저는 이제 그래도 일 꽤 오래 했고 이제 아직 더 살 날이 남았지만 때로는 제 주변의 죽음들을 많이 겪다 보면서 약간은 좀 비장하게 그렇게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움을 놓치지 마세요. 계속 끝까지 마음에 담아두세요. 라고 약간은 조금은 몽상적이고 이상적이지만 그럼에도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좋았던 기억들이 다 그리움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준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직장인이지만 너무 운이 좋고 감사하게 이제 출간 작가가 되었어요. 작가가 되었죠. 작가는 저의 오랜 꿈이었어요. 믿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취업을 선택한 이유는 글을 쓰기 위해서 취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글을 정말 잘 쓰려면 돈과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20살 때 영문과에 입학을 했는데 사실은 인서울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수능 점수가. 그런데 저는 돈을 되게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조금 괜찮은 이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되게 소설을 처음부터 쓰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어떤 그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의 소설을 읽고서 뭔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소설을 계속 그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시간이 흐르고 공모전에 계속 떨어졌죠. 한 4년 정도 했는데 전 계속 떨어져요. 참고로 저는 10년 동안 꾸준한 도전을 솔직히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전을 하니까요.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도 이렇게 웃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결과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그리움이 계속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글을 정말 쓰려면 그런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또 운이 좋게 괜찮은 회사에 좋은 월급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회사 생활이 정말 심각했어요. 약간 남초 회사였고요. 뼛속까지 문과인 정말 감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제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됐었죠. 더군다나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시에는 굉장히 관계를 맺기 힘든 여자 상사님을 대하게 됐어요. 왜 힘들었냐면요. 사실 남녀 구분하면 뭐 안 되지만 약간은 이제 뭐랄까요? 같은 젠더임에도 그 같은 젠더끼리의 정서적인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할 뿐더러 약간은 이제 개인적인 비판과 비난 뭐 이런 것들만 주고받으셨던 안 좋은 소리만 좀 많이 해주신 엄한 선배 많이 만나가지고 밑에서 좀 많이 고군분투했었고 출퇴근 시간 4시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울었었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신기하게 마음속에 여전한 그리움이 그래서 내가 글을 쓰려면 월급을 받으면서 버텨야 되는데 버티게 되더라고요. 그냥 정말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꾸준히 공모전이 나오면 글도 쓰고 사실은 공모전이 떨어졌지만 글을 쓰니까 여전히 글 쓴다는 그리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되면 행동이 자꾸 그쪽으로 돼요. 라디오 사연을 쓰면 쉽게 당첨이 돼요. 그래서 상품들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아주 조그만한 지방 신문사에서 뭔가 에세이 공모전 나올 때
비록 소설은 아니지만 글을 계속 써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의 상도 받고 아주 작지만 조금씩 성과라고 하는 결과물들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기뻤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결혼을 했고, 근데 결혼하기 전으로 제가 글 쓰는 걸 약간은 포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공모전에 떨어지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파는데도 실패만 하면 사람은 지치거든요. 저도 인간인지라 계속 지치고 안 돼서 소설은 안 썼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정말 완벽한 루틴함이 붙다 보니까 안 쓰면은 약간 안 되는 경지가 와요. 근데 또 허구 소설을 쓰면 또 자꾸 실패가 오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약간 전략이 중요합니다. 에세이로 바꿨어요. 네, 말이 에세이인 거지 제 이야기를 그냥 일기장에 쓰듯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막연한 꿈이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책 하나는 내고 죽는 게 조금 남지 않을까?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면 인간은 뭐 돈도 남기지 않죠. 돈은 근데 통장 잔고에서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물질적인 거고, 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 우리가 마치 죽은 작가들의 명저들이 찾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냥 죽기 전에 내 책 한 권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또 그런 그리움을 담고 있었죠. 근데 신기한 게 자꾸 그리움을 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제 행동이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뭐 출판사 투고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의외로 투고한 거는 다 이제 떨어졌는데, 정말 이게 낯선 사람 효과라고 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믿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아까 돈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테크를 하는 여자입니다. 사회초년생 때 1억을 모은 그 방법에 대한 에세이를 그 당시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서울머니쇼 그거 처음 있었을 때 그 에세이에 제가 1등 당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연결돼서 출판사와 이제 출간 계약을 반대로 의뢰를 받았죠, 그때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첫 번째 책이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 아들 쌍둥이가 있지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유산을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 원고물 막 쓰는 그 와중에 유산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죠. 저는 그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혼 서류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굉장히 그냥 힘든 시기를 또 겪고 있었죠. 근데 또 그런 힘든 시기조차 좀 엉뚱하긴 한데 마음속에선 계속 어쨌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을 책 하나는 꼭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런 모든 경험들을 그냥 글로 적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경험들을 기록으로 좀 남기고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도 좀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너무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조금은 울림이 있고 거기에서 좀 뭔가 이제 기쁨도 느끼고 위로라고 하는 이제 정서적인 공감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다 보니까 또 좋은 얘기도 하게 되고, 반대로 저도 글을 쓰면서 좀 내적인 성장을 저는 좀 혼자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대외 활동은 의외로 많이 못했었고요. 혼자서 조금 그냥 막연하지만 그런 동경 어린 그런 그리움을 계속 담고 있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것 같아요. 결국엔 유산 2번 했지만 아이를 포기했었어요. 저는 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배우자는 아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서 이제 근데 신기한 건 자연적으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됐고, 근데 공교롭게 아들 쌍둥이였던 거죠, 세상에나. 그래서 네, 근데 그 다음에 2번째 위기가 찾아와요. 산후우울증이 엄청났어요. 저는 지금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죠. 아이들이 정말이지 1시간을 자지 못했어요. 쌍둥이는 특히나 교대를 번갈아가면서 깨는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이지 1년에 1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자본 적이 없어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또 그 시기에 저는 해방되려고 했었어요. 도망치려고 했죠. 그 가족의 틀에서. 또 이혼 서류를 씁니다. 미안해 여보. 혼자서 썼죠. 신랑도 알아요. 네. 그 정도까지의 비장함이 있었죠. 그냥 근데 생각해보면 도망치고 싶었던 나약한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럼에도 제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딱 하나가 그 글쓰기라는 그리움, 그런 것조차도 다 이제 자기 고백적으로 글을 계속 좀 남겼었어요. 육아하면서도 어디 풀 데도 없고요. 사실 저 이게 싱큐베이션 모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옆에 이제 저희 싱큐 멤버 저희 친구가 저한테 아까 밥 먹으러 가다 그 얘기를 아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동물원 우리에서 나온 사람 같다고 너무 기뻐한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육아를 하다 보면 생활이 굉장히 단출해져요.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해요. 반드시. 양육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나의 온전한 자유로움이 없어져요. 물론 그거는 누군가에게서는 기쁨, 누군가에게는 약간의 좀 결핍감이죠. 저한테는 반반인데 결핍감이 여전히 좀 큰 것 같아요. 여전히 가족이라는 다수의 화평을 위해서 소수의 이제 기쁨을 좀 희생해야 되지만 그것조차 조금은 초탈을 했어요. 무엇으로? 글쓰기로. 근데 이제 할 거 다 하고 노는 것에 대한 희열을 조금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브런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글쓰기 플랫폼에서 계속 글을 그때 산후우울증 조금 끝나면서 이제 복직을 하면서 좀 많이 끝났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아이들한테서 떨어지면서. 근데 이제 그 브런치라는 글쓰기 플랫폼에 꾸준히 이제는 남들한테 보여지는 글을 쓰다 보니까 근데 솔직한 편이었어요. 솔직하게 막 정말 막 썼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또 출판사에서 의뢰를 받았어요. 또 제가 뭐라고 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한데 의뢰를 받아서 또 책이 또 나왔죠. 너무너무 선물 같은 기회였어요. 그 다음에 또 그때 이제 조금씩 결과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성과나 결과가 생기게 되면 조금의 욕심이라는 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에고적인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조금은 더 사랑받는 책을 쓰는 작가가 되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욕심이고,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제 계약을 맺어서 올해도 12월 달에 책이 한 권 나오게 됐어요. 지금 한참 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득 제가 참고로 저는 모든 활동들을 틈새 시간에 활용을 해요. 굉장히 철저하게. 양육을 하시는 독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틈새 시간에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 생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이 있다면, 약간의 저는 워라밸 같은 거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워라밸이라는 단어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이 정말 절실하다면 당연히 애를 써야죠. 애를 써야지 성과가 나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6 to 9 퇴근 시간 지키는 거 욜로 다 좋죠. 근데 욜로 하다가 나중에 망해버리기 십상이죠. 그러면서 부자가 되고는 쉽죠. 근데 부자들은요, 욜로 워라밸 이런 거 없어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엄청 노력을 해요.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약간 저는 그런 캐릭터예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를 다 약간은 이렇게 몰아넣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12월에 책이 나오는데 여전히 저는 소설을 쓰고 싶은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아직 소설로 성공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글쓰기라고 하는 작은 연결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또 이제 경제서가 나옵니다. 돈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것이 경제 에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별거 아닌 나와 비슷한 사람인데 어떤 계기로 어떻게 돈을 모았고, 근데 그 돈을 모은 계기가 어땠고, 이 사람의 부자의 기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재미지게 구성하고 있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되게 대단해요, 기특해요 라고 하는 스스로 감사하면서 칭찬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과가 사실은 있어야지 좀 더 힘이 있고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저만의 비법이라 하면 그리움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그리움은 즉 좀 추상적이지만 꿈인 거죠. 어쨌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마음에 있으면 그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자기를 완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도 이제 끌어당기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사실은요, 제가 싱큐베이션 모임 하기 전에 생활이 솔직히 좀 단출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식적인 외출 시간을 제가 확보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원해서 지원을 했는데 너무
이제 합격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싱큐베이션 한 달에 2번 있는 모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를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임이 사실 시한부 모임이지만 저는 제 시한부 모임이죠. 왜냐면 이제 곧 끝날 거거든요. 네, 그죠. 임팩트 있죠. 약간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단어 어휘력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근데 어쨌든 시한부 모임이지만 지금 또 약간의 그리운 상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렇게 만난 아주 좋은 잘생기고 예쁜 시한부 모임의 이 멤버들을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연대가 계속 연속성을 좀 가지고 간간히 안부를 주고받고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연대로 계속해서 연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요. 네, 여러분도 그리움을 계속 놓치지 않고 잡든가 혹은 근데 나는 그리움이 뭔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꿈이 지금 사실 없거나 안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걸 계속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 우연치 않은 계기로 낯선 연결들이 유지가 돼서 그렇게 좀 자신의 세계가 확장이 되고 거기에서 노력을 해서 성과가 만들어지고 그게 계속 발전이 돼서 무엇인가 좋은 삶, 나는 결국엔 잘 살았다 라고 하면서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에 나온 책 제목이 뭔가요? 책 제목이 되게 자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부담인데 여러분들께만 선 공개하자면 1억에서 10억까지 엄마의 돈 습관 뭐 이런 제목이에요. 10억이 있으신 거예요? 네, 있어요.